USB에 네. 한국 드라마를 잡아서 누가 그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파는 것도 있고 네. 몰래 밀수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긴 하겠네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제 유포했다는 죄로 총살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 젊은 친구들 총살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옷, 한국의 물건 모든 건 최고였거든요, 북한에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사임당의 MC를 맡게 된 박정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자주 뵐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아주 어마어마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거든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0월 목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신사임당의 또 팬으로서 네. 벌써 이렇게 또 되게 많은 또 조회수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규리님 때 버스를 좀 타고 네. 잘 또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탈북 전에는 어떻게 좀 생활을 하셨는지. 네.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탈북하신 분을 실제로 뵌 건 처음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 요새 막 유튜브 이런 SNS에서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 봤는데 네. 실제로 뵌 건 처음이거든요. 한번 좀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너무 좀 이질감이 전혀 없달까? 그 진짜요? 말씀하시는 이런 뭐 억양이나 이런 게 전혀 티가 안 나서. 이제 좀 있으면 티가 많이 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 태어났었고 그리고 평양에서 거의 좀 많이 살았었어요. 19살까지는 이제 평양에서 체육대학을 다니면서 탁구를 전공하면서 거기에서 살다가 2019년도에 제가 살던 추방당한 지역, 함경남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탁구 레슨을 하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기 전에는 배 손주 사업, 작은 목선 배 손주를 사업을 하다가 그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사실은 평양이라는 좋은 도시에서 있다가 네. 조금은 뭐 이렇게 추방을 당해서 네. 이렇게 가시고 네.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또 하시게 됐던 거예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 역할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북한에서 말하면 약간 한국에서 말하면 한의사처럼 이런 민간요법 치료를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걸로 해서 약간 평양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버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희 이모님이 돈을 많이 모아두셨어요. 네, 그거를 제가 알고 탁구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저는 일당이 한 10만 원, 13만 원, 뭐 16만 원 이렇게 좀 벌었었는데 그 돈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누군가가 배 손주를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엄마한테 제안을 해서 엄마 나 배 사줘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안 믿다가 나중에 사주게 되셨는데 그것도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공식적인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어쨌든 한다는 거는 네. 조금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공식적이 아니어도 운영이 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한국이랑 네. 시스템 체계 자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한국은 이제 홍보가 필요하고 뭐 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그렇진 않거든요. 내가 뭐 북한에서 막 네. 에센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배가 있으면 네. 그 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소가 있어요. 회사나 같은 거죠. 그런 회사에다 저희 배를 등록을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명칭으로 번호를 받거든요. 배 번호를 받으면 이제 문건이라는 걸 제가 가지게 되고 그게 공식적으로 국가 배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개인은 저고 돈도 제가 벌지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배를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도 제가 채용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 비공식적인 거다. 네, 비공식적이죠. 공식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신기하네. 근데 되게
사업 수완이 엄청 좋으시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딱 그냥 다 아닙니다. 채용을 하시고. 되게 많이 힘든 네.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음. 그리고 이제 북한 정부에 대한 원래도 안 좋은 그런 기억이 많았는데 어. 좀 더 그런 기억이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음. 오게 된 계기도 그런 많이 이제 억압받고 통제받는 게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어려웠어요. 예, 쉽진 어.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다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네, 이제 가장 좀 딱 꽂히는 그 단어가 목선을 타고 이제 네, 탈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좀 어떤 게 상황이었고 네. 얼마 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좀 실행을 하게 되신 건지. 아, 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예. 해가지고 예. 일단은 저는 음.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는 아니에요. 네, 어. 오랫동안 막 내가 탈북을 해야지 하면서 그 음.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 배를 1년 6개월 정도 북한에서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 기간에 2023년 3월 그때 딱 한 번, 나 그냥 남조선으로 가버릴까? 네, 음. 이유 없이 그냥 원래도 나는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원래도 내가 기회만 된다면 가족이랑 같이 한국으로 언제든지 탈북을 해야지. 근데 그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거죠. 음. 저희가 국경 지역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가 탈북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정말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배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희망이 좀 생기게 됐던 계기였고 그 계기가 있다고 해서 또 탈북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생겼을 때 그냥 탈북하자 해가지고 3월에 계획을 좀 짜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엄마랑 저희 이모님 여자를 태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 남성보다 여성을 태우는 게 더 네, 뭔가 그쵸. 왜냐면 여자는 배를 타고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 막 노동을 막 이렇게 네. 한다거나 노동하는 건 괜찮은데 배에 괜찮은데. 나가서 조개를 잡는다든지 아. 차를 운전한다든지 이건 어어. 아직 공식화되진 않아가지고 보통 남성들이 그쪽에서 네, 사는 거다 보니까 네. 눈초리가 더 있는 거죠. 예, 그쵸. 그리고 저희 나갈 때마다 처소가 있거든요. 선박 처소가 있는데 예.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 어어. 선원들이 뭐 잠수공들인데 그 구명조끼도 있어야 되고 뭐 음. 지피스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30kg 이상 실으면 안 되고 엔진에 들어가는 기름 음. 그걸 많이 싣는다는 자체는 한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바다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아. 그러다 보니까 기름 70kg, 60kg면 올 수는 있거든요. 어어. 네, 그런 걸로 해서 통제도 받고 이제 이모저모 많이 통제를 받다 보니까 네. 그냥 떠나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떠나야 될지 길이 안 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23년 10월 네. 10월이 돼서 제가 그동안 이제 처음에는 새내기였지만 그때 네. 이제 배를 할 때 음.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터득이 되는 거예요. 네. 나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어. 낮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정말 신기하게 잠수공 분들은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만 자다가 나 배가 있는데 왜 남조선으로 못 가지? 예. 어떻게 보면 차가 있는데 떠나지 못하는 기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배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일당이 막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었거든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되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되게 많이 버는데 예. 그게 또 매일과 같이 버는 건 아니라서 해상 네. 경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못 벌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북한에서 표현한다면 되게 많이 버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통제받고 억압받고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결국에는 못하네. 물론 옷차림을 떠나서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근데 그 꿈이 너무 꿈을 꿀 수 있는 그 한계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으로 배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벌어 보니까 마음이 안 채워졌어요. 그렇게 많이 벌어도. 네. 벌어도 나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그냥 내가 스스로 뭔가 원해서 막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한받고 통제받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악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막 머리 스타일 옷차림도 맨날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성인이 돼서도 막 학교가 아닌데도 계속 그런 그럼요. 게 성인이 기본 통제를 받죠.
머리를 계속 그럼 뭐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잘라도 문제고 너무 길어도 문제고 그 아. 센치당 미리당 그게 이제 있어요. 안 스트레스 되고. 받아요. 네. 예. 길바닥에 나가면 동무 오라 하고 막 통제받고 이런 게 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나 왜 살지?' 어.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일주일 살면 거의 안 되죠. 다 그냥 폭동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나 가야 되겠다.'라고 음. 일어났어요. 근데 이모님이 옆에 도와주시러 오셨었거든요. 이모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이모를 깨웠어요. "이모!" 깨우니까 외견으로 이모님이신데 거의 어머니나 같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모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왜?" 해서 제가 이모한테 "우리 남조선으로 가자." 했더니 이모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네. 그만큼 남조선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약간 일이니까. 좀 입 밖에서 좀 함부로 올리면 안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가족이고 네. 또 이모가 원래 부르주어예요. 우리 집안에서 엄마 어. 이모가 가장 반동이에요.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김일성 대원수님, 김정일 장군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냥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 이게 우리 공식 명칭이에요. 근데 집에 사진은 있는 거죠? 네, 사진은 걸어놔야죠. 안 걸어놓으면 어. 저희는 진짜 그냥 어.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어. 그리고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됐던 이유는 한국의 한류의 역할도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그때는 그때 받은 세뇌 교육이 우리가 당연하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세뇌를 하니까 네. 근데 갑자기 한국의 한류를 딱 접하면서 뭐지? 남조선은 꽃집이라고 진짜 거지처럼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아. 그러면서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 한 거지? 아. 네. 그럼 원래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매체를 접하기 전에 느꼈던 네. 저희 한국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이 구두 닦아지 뭐 50년대 네, 때 맞아요. 네, 그런 아. 거를 교과서에서 배워서 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북한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부러먹는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한국은 되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모래불에다 글 쓰고 막 이런 게 저는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릴 때 이제 한국의 채널 TV를 접하면서 네. 그때 이제 KBS 방송도 보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 뭐지 한국이 이렇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모한테 이렇게 쉽게 남조선으로 가자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모가 근데 믿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딱 시계가 있는데 벽에다 이제 시계를 북한은 걸어놓거든요. 네. 시계를 딱 보시더니 아, 너 지금 도는 시간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안 믿었어. 이모 나 진지해 진심이야. 남조선으로 가자니까. 근데 그게 처음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갑자기 3월에는 했었어요. 아 그때도 진심으로 네, 그때도 가자고 했었는데 내가 포기를 하니까 또 다 줌줌해졌다가 네. 갑자기 또 10월에 하니까 이모가 너 또 포기할 거 왜 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했을 때 저희 이모님이 그래 가자.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봐도 가는 게 옳겠지.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 여기서 뭐 앞이 있냐? 이거 딱- 되게 네, 그래가지고 앞이 있냐? 네, 앞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모 음. 우리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물론 죽을 걸 각오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죽어야지 뭐.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엄청 태토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이모님이 이제 그 우리 할머님이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셨고 네. 이모가 그걸 물려받아서 약간 종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아. 앞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이모한테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이모 나 남조선으로 가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 도착 못해 했더니 이모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데 도착으로 나와. 이 얘기를 탁 듣는 순간 그냥 감이 왔어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엄마를 이제 설득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건 아니고 그런 게 계기가 그냥 일어나서 갑자기 가자라고 생각해서 만 이틀 만에 제가 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진짜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정도는 막 준비하고 막 그런 네, 것도 원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14일 날 마음을 먹어서 16일 날에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이모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왠지 나는 한국 도착 시간이 24일로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럴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나 16일 날 떠나면 그럼 우리 바다에서 그럼 한 주일 넘게 보낸다는 거야?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해상 경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엔 22일 날 출발을 했고 24일 날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와, 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 과정 속에 며칠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좀 문제였었고 한국에 가려면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중에서 GPS가 가장 문제였어요. GPS? 네, GPS가 바다 길을 가리키는 네이버처럼 그런 건데 네, 네. 우리가 배를 나갈 때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GPS가 있는데 그 GPS는 약간 한국 노선이 찍혀 있지 않아요. 아예 북한에서 막아버렸어요. 북한 해역까지만 나오는. 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그럼요. 어떻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출한 그런 GPS를 사서 네. 아예 중국굴이 나올지라도 한국의 그런 그 노선을 막아버리지 않은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리고 그거 사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다가 혹시 의심하면 어떡하지? 그거 왜 샀어요라고 만약에 딱 와버리면. 네, 근데 그런 질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 거는 너무 비싸니까 중고를 사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 중국굴 한국 번역되지 않은 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왜요? 약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이게 되게 조금만 잘못하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영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해서 새 거를 사고 이제 엄마를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는 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 못 간다. 왜 가야 돼? 어머니는 그렇게까지는. 네, 딱 집에 앉아서 저희 집이 좀 크거든요. 근데 집에 이제 애너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딱 안고 쓰다더니 엄마 못 가겠어. 어떻게 간다? 너를 어떻게 그 믿고 가냐?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너가 너무 어려. 어린 나이에 너 죽는 건 못 보겠어, 엄마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치, 이게 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좀 격동파거든요. 제가 막 마음 먹으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른이잖아요. 엄마한테는 저희가 자식이니까. 그랬는데 저는 엄마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정말 저는 평양에서 살면서 체육대학도 다니고 탁구도 하면서 엄마랑 이모님이 저한테 되게 열심히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돈 이런 걱정도 없이 한 달에 용돈만 100만 원 쓰면서 살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는. 북한에서 1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한국에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그 돈 가치가 북한 돈 가치가 세계에 나오면 없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그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는 달러가 80만 할 때니까 100불에 80만 원이거든요. 북한 돈으로.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거의 2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 돈으로. 물가 관계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다 약간 보니 북한으로 따지면 죄송한데 약간 좀 영앤 리치 같은 그런 거죠. 영앤리치가 뭐죠? 좀 젊고 돈 많은 약간 이런. 네. 약간 한국에서 뭐 플렉스한다. 네, 뭐 엄청 여유로운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평양에 올라가도 너희 집은 돈 많은 집 그냥 이런 인식을 받았었어요. 제가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14살부터 핸드폰도 이제 쓰고 막 이랬으니까 북한에서는 핸드폰 사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신기해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엄마 이모님한테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얼만큼 나한테 이렇게 전부를 쏟으셨는지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 제가 그렇게 받기만 했었고 내가 갚아드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이모는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러다가 이 막막한 사회에서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이런 막 그런 막 되게 갑작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나름 행복했어. 나는 북한 정부가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은 건 있지만 남들처럼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하고 싶은 거 못해서 그게 부족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신 엄마 이모가 행복한 모습을 못 봤어 난. 엄마가 만약에 남조선으로 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되게 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눈이 되게 빨개지셨는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못 가. 결국에는 네. 어머니는 고사를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 잠자는 약을 먹여서 엄마 마대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나? 네, 그 와. 생각했어. 안 된다, 안 아, 통한다. 아. 그냥 잠자는 약을 엄마한테 먹이고 마대에 넣어서 그러니까. 하나 둘씩 해가지고 데리고 오자. 어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랬. 만약에 두고 가게 되면 어머니는 내 맞아요. 딸이 이렇게 됐다는 게 소문이 날 텐데 네, 그러면 괜찮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절대로 못 어, 오죠. 어. 근데 마지막 말이 한마디가 이제 힘이 됐던 거예요. 엄마한테 딱 전환점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안 가면 나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와닿으신 것 같아요. 너가 그만큼 자유를 원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가자. 네, 그래서 2024년, 23년 10월 22일 날 밤 10시 30분경 저희 뱃사람 선원분도 한 분 이제 같이 왔거든요. 그분이랑 저랑 이제 엔진 기름을 100kg 싣고 먹을 걸 싣고 엄마 이모 조용히 배에다 태우고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그 바다를 한번 나가려면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 처소가 있어요. 근데 처소 없는 부두에 제가 몰래 댔어요, 배를. 거기에 있는 지배인 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 오늘만 여기에 배 좀 댈게요. 부두에 종박할게요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해. 이제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기회를 타서 엄마 이모 태우고 이제 어창에다 넣으면 전원실에 저희가 한 7명 8명 정도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어머니 이모님 태우고 열쇠를 잠궈버리고. 엄청 긴장됐을 것 네, 같아요. 거기 있었을 맞아요. 엄청 긴장이 됐죠. 물도 싣고 때. 이제 기름도 엔진 기름도 30kg 막 나눠서 사고 네. 그렇게 해서 딱 출발을 하려고 엔진을 막 돌렸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한국처럼 막 그냥 이렇게 기계식이 아니다 보니까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색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막 확 달려오시더니 어디 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약간 나 이거 출발도 못하고 잡히는 건가? 이거 엄마 이모 어떡하지? 어떡하지? 되게 이러고 딱 있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풀어야지 하고 저희 부두 여기 조금 돌아가면 저희가 되는 부두가 있거든요. 처소가 있는 그 부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경비 서시는 분이신 거예요. 책임자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길 통과해서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44시간이 걸렸는데 오는 과정에 NLL 넘기 4시간 전에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 경비정이 저희를 추격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상하다 해서 이미 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를 발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는 우회전을 했거든요. 되게 빙 돌아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딱 발견을 한 거예요. 한참 가는데 망망대다 보니까 배가 한 척도 없었거든요. 밤에 지금 배가 한 척도 없었는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이유모를 불빛이 막 있는 거예요. 감색깔 불빛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저도 같이 운전을 하던 그 친구가 저기 무슨 불빛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네,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어떡해. 불빛이 우리랑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1시간이면 우리가 잡힐지 30분 만에 잡힐지 이거를 모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올려가지고 좀 더 올리고 막 속도를 내는데 와 그냥 나 이젠 죽을 때가 됐구나. 약을 챙겨 먹어야 되나?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 3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떠나는데 그게 가장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만약에 네. 그때 만약에 잡혔으면 죽는 거예요? 뭐 죽었죠. 근데 아마 그 전에 잡히기 전에 저희가 약 먹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네, 그게 가장 나아요. 그게 깔끔해요. 죽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북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식칼을 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잡히면 식칼로 이제 배를 찌르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그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깔끔하게 약을 준비했어요. 근데 약간 좀 허무했어요. 내가 22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그냥 살아왔던 모든 게 너무 그냥 남는 게 없었 뭔가 그런 느낌이 텅 빈 느낌?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진짜 창창한데 네. 나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엄마 이모가 이제 막 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족까지. 갑작스럽게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는 종교를 믿었었잖아요. 제가 이모를 막 찾았어요. 이모 저기 북한 경비정 따라오니까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이모가 딱 나오더니 이제 기도를 막 드리시는 거예요. 달빛이 하나인데 막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약간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세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어. 남들이 누구나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나한테도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막 거의 막 진짜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간절했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 말을 거꾸로 들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파도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왜냐면 저희는 작은 먹선배잖아요. 네. 그 먹선배는 파도가 이렇게 심할 때 그 파도에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퐁퐁 하고 나가는 속도가 더 세지거든요. 네. 약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진 않아요. 속도가 더뎌지지는 않는데 이 큰 배는 파도가 높으면 이렇게 맞받아 오다 보니까 앞에 부딪히면서 오니까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거의 넘기 직전이었고 북한 경비정이 이렇게 뒤를 돌아가는 거예요. 네. 거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한국에 도착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왜냐면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던 그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웠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있어요. 분명히 신이 도왔어요. 네, 저희는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서 한국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속초 앞바다에 저희가 둥 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딱 도착을 하면 굉장히 큰 한국 배가 딱 와서 선들었 아니면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희를. 한국에선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아셨대요. 아셨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남자분들이 좀 용감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오던 그 남자분이 여기가 또 하나의 38선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더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운전대를 잡으면 직진하고 이 친구가 잡으면 자꾸 우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갈짓자로 오니까 이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중국 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일단 도착을 해서 빨리 육지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육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날이 이제 밝아서야 여기가 속초구 육지구나 느꼈는데 그때 이제 어주민 분이 저희 속초 선장님이 발견을 하셨어요. 그냥 어주민 배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그 배. 근데 그분이 딱 저희 같이 발견했거든요. 저희는 뜨드드드 하고 가는데 그분은 갑자기 딱 발견하자마자 한 뭐 3분도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싱 하고 날아오시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 배인가? 이게? 근데 그분이 가장 충격인 건 맨 첫 질문이 더 충격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 오셨나요? 그 말 딱 듣고 느껴졌나 보다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지? 나 북한에서 온 거 어떻게 알았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봐도 알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좀 순진했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 처음으로 저희를 딱 발견했을 때 저는 한국 배가 너무 멋있어요 라는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분은 한국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감사한 그런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육지에 딱 내려서 딱 이렇게 어머니랑 다 안전하게 딱 도착했을 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도착을 하면 모든 게 저는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 있는 북한 친구들의 걱정과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걱정이 막 이렇게 엉켜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중요한 건 한국에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이 좀 설렜어요. 되게 다른 사람들 엄청 걱정됐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은 조금 들고 그냥 많이 설렜어요. 마냥 내가 이 자유를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정원과 하나원 과정을 걸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가서 자유를 좀 체험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한국의 이 모습들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맨 처음엔 저희는 이제 한국의 이런 바깥 시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안대를 끼고 그리고 이제 그 해경 경찰분들이 데려가신 거예요. 해경 경찰분들이 다른 데로 저희를 옮기고 안대 끼고 네 알겠습니다. 안대 끼고 어디로 조용한 곳으로 이제 다 얼굴도 못 보고 말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딱 데리고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처음으로 좀 이제 딱 봤던 풍경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봤던 풍경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디였어요? 그 지역이? 아마 경기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어, 병원에 어, 가다가 어. 딱 봤는데 뭐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별로 없고 네.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도 평양에서 살아서 평양이 나름 차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어.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 한국에 그냥 막 저 차 꽉 막힌 걸 봤었거든요. 충격 받았습니다 그때. 그럼 평양은 아예 꽉 막힌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런 적이 어. 없고 거의 뭐 차가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대 뭐 기아차라든지 이제 네. 한국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차가 더 많은데 네. 그럼 북한에서는 보통 어떤 차를 타는 거예요? 북한은 아마 일본 차 탈 때도 아. 있고 다 이제 그 중국에서 타던 차도 들여와서 타고 아. 중국에서 좀 많이 그러면 들여오거든요. 한국 차는 절대 안 타나요? 아니요, 한국 차도 탈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거는 잘 아,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한국 쿠쿠바카마도 북한에 되게 유명해요. 많이 돌아다니고. 생각보다 막 엄청 막 그거를 다 잡을 수는 없나 보네요. 그 북한 정부에서도. 그렇긴 하죠. CCTV가 물론 인간 CCTV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쿠쿠바카마 쓰는 것까지 그걸 뭐 엄청 문제로 삼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쿠쿠바카마 있잖아요. 쿠쿠밥솥. 쿠쿠밥솥.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북한 영화가 나온다고요. 아, 북한에서는 밥가마라고 하거든요. 전기 밥가마? 밥가마. 근데 아, 한국에서는 밥솥이라고 하잖아요. 콜라를 단물이라고 하고. 네, 네, 아.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저도 얘기하다가 음. 이제 한국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부분을 못 알아들으시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혹시 제 얘기가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약간 그 미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한국이랑 뭐 북한이랑 맞아요, 해서 맞아요, 맞아요. 뭐 남남북녀다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규리님 보셨을 때는 어떤 좀 느낌이에요? 일단 저도 그게 굉장히 관심 분야였었거든요. 네. 근데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경찰분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셨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야, 한국 남자 진짜 잘생겼다. 네, 피부가 네. 이제 지금 진행하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원래 뭐 발라가지고 그런 거고. 아니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막 어. 그 피부가 애기 피부. 그리고 키가 너무 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남남북녀가 맞나 보다 했는데 그럼 여자는 못생겼을까? 그러고 딱 봤는데 아니에요. 여자 너무 이뻐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뻐서 이게 남남북녀란 얘기를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미의 기준은 좀 달라요. 북한에서는 한국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매 관리 그리고 이제 V라인 뭐 얼굴 이런 거에 다 기준 맞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성형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 성형외과라고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건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의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얼굴이 커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냥 자기만의 미로 이쁘면 그냥 이쁘다고 표현해줘요. 몸이 좋아도 그냥 이쁘다. 내가 봤을 때 이쁘다 하면 그냥 이쁜 거예요. 뭔가 기준이 따로 없이 걔만의 그런 거를 봐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만의 그걸 봐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막 되게 막 헬스 이런 웨이트 이런 없어요. 문화가 아예 없나요 거기? 네, 그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그런 운동에 신경 쓰고 몸매 관리를 하겠습니까? 평양도 그런가요? 평양은 이제 좀 다른데 평양은 몸매 관리까지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나 살찐다 이런 개념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 다니고 근데 운동하기 위해서 러닝은 좀 해요. 러닝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도시에서 이렇게 러닝을 하는 네, 그거 말고 운동 시설이 따로 가서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이렇게 가끔 유튜브나 이런 네. 매체에서 보면은 평양에도 되게 좋은 이런 아파트들이 보이더라고요. 높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 사람들이 살고 거고, 있어요. 그 정도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정말 네. 상위 1% 보이. 맞아요.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 그런 집을 매매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학자구리 아파트라고 해서 과학자들에게 따로 집을 내준 게 있어요. 그렇게 선물로. 북한에서는 과학자분들을 좀 이렇게 네, 우대를 그런 걸 우대해주고 그랬어가지고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을 내주는데 집에 보면 되게 크고 뭔가 있긴 한데
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가 보면 가구 같은 것도 예, 없고. 가구는 있어요. 가구까지는 있는데 음.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 그거는 잘 안 되어 있고 음. 집만 이렇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음. 네. 그렇다고 뭐 샤워를 할 수 있냐? 물이 잘 나오냐?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엘리베이터 있긴 한데 불이 전기가 안 와서 그걸 사용할 수 아니 그럼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더 안 좋은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16층이면 어떻게 살아 네, 근데? 한국 뭐 위층에 되게 인기가 많은데 북한은 1, 2층, 5층까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죠. 저 한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다 어디를 가도 엘리베이터 있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타면 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서 10층, 20층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거의 죽을 맛입니다. 와 이건 진짜 충격인데. 그러면 진짜 한 2, 3층이 인기가 제일 많겠네요. 네, 그게 제일 비싸고 인기가 많아요. 와 있는데 전기가 네. 어려워서 안 쓴다 사실상. 네, 그래서 그 보면 그 TV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높은 아파트는 음. 이런 게 그 음식 남새 사야 되는데 내려오기 딱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딱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아. 남새를 사고 돈을 그 밑에다 해서 이렇게 아, 올리고 막 그렇게. 도르래처럼 그냥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물도 그렇게 길어요. 하긴 물 어떻게 가져갈까 네, 거기로. 그거 저희도 5층이었는데 저도 이제 물이 안 나오면 우리 그 지하 창고에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을 퍼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아 진짜 쉽지 않네요. 네. 그러면 근데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북한에 계실 때도 많이 접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접하시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봐요? 그게 와이파이나 이런 USB, USB에 네. 이제 한국 매체를 거기다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USB에 네. 한국 드라마를 잡아서 누가 그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것도 있고 네. 몰래 밀수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카드에 그런 어. 한국 매체가 들어있는 카드가 많이 이렇게 몰래 들어왔었어요. 그럼 얼만큼의 최신 한국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예를 북한 들면 환승연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환승연애 지금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신사 아가씨도 다 보고 왔어요. 완전 최신인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진짜 오기 전까지 보다가 왔어요. 어.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혹시 이 신사임당 채널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유튜브가 유튜브보다는 드라마 네, 이런 드라마 쪽이시고. 뭐 이런 걸 좀 많이 봤었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USB를 통해서 이제 TV에 꽂아서 보는 방법도 있었고 안테나를 연결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채널 검색을 해서 한국에 그거를 좀 많이 봤었어요. 또 아까 그 음악도 좀 많이 들으셨던 네. 것 같은데 제니도 알고 있었어요. 블랙핑크 제니 어.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되게 애기 같아서 네. 좀 몇 살인데 저렇게 광고도 막 하고 저러지? 막 되게 좀 엄청 애기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참 노래만 잘하면 이렇게 일러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랬는데 제니가 여기 오니까 되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만 좋아하는 아니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제니를 안다든지 이런 네. 한국 문화를 접하는 그런 비율이 네. 대략적으로 한 뭐 어느 정도가 그렇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50%는 사실 다 요즘 친구들은 다 볼 수 있다. 일단은 제 주위에는 안 본 친구는 없었거든요. 아. 얼마만큼 봤느냐 이거 북한 문제이긴 했었는데 좀 심각한 문제긴 하겠네요. 북한 정부에서는 그걸 다 봐버리면 다 오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살하잖아요. 보는 거. 아,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제 유포했다는 죄로 총살까지 하거든요. 그게 이제 2022년도인가 3대 악법이 나왔어요. 그런 법을 북한에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북한 정부에서 사상 문화 배격법, 뭐 평양 문화보호법 뭐 이런 법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그런 실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북한에 우리 젊은 친구들 총살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있었어. 네, 근데 옆집 사람이 한국 거 본다. 네. 그럼 그걸 신고를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니요. 그런 신고보다는 바로 백공구라든지 이런 안전원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아, 뭐 어디서 듣고? 아니요. 아니 그냥 갑자기 불시로? 갑자기 불시 검열이 많아요, 북한은. 근데 만약에 그래서 했는데 보고 있었어. 네. 김비서. 그러면 총살이에요? 잡혀서 총살이죠, 당연히. 바로 그냥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재판해요. 재판도 하고 절차대로 나름 하는데 일단 고문을 엄청 당해야 돼요. 그거에 어디서 났고 그걸 또 누구한테 줬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잡아내야 돼요. 넌 어디서 받았냐? 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잡아들이고.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걸리면 끝인데. 맞아요. 저는 되게 이 긴밀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않고 네.
정말 믿는 사람들이랑 단독 거래했어요. 내가 만약 음. 잡히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놓고 네. 누가 이렇게 보라고 하면 안 봐. 그러니까 많이 보라고 저한테 제안 왔었어요. 한국 네. 드라마인데 볼래? 아니 나는 못 믿는 사람들 건 절대 안 봤어요. 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잡히면 나도 잡히기 때문에. 그치만 내가 정말 아 얘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서로 이제 교환해 보는데 교환한 거를 내가 그 사람 걸 보고 몰래 제가 제 그 USB에 저장을 해두고 안 봤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어? 아 별론데? 하고 이제 돌려주고 말도 안 되게 그런 거짓말하고 내 거 줘 하고 이제 서로 우리 모른다 이렇게 좀 했던 거죠. 근데 규리님이 되게 엄청난 그 진짜 용감한 분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가 이게 왜냐면 이게 목숨을 걸고 봐야 되고 목숨을 걸고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니요, 제가 살기 위해서 봤어요. 아, 살기 위해서. 네, 왜냐면 북한에서는 저는 평양에서도 살고 막 음. 이렇게 좀 많은 것을 봐오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말짱한 정신에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정신적으로. 네, 왜냐면 정말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었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근데 돈을 벌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만 해도 몇 번,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긴다고 할 만큼 그냥 나 그냥 이 삶을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한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희망을 얻게 돼요. 그 속에 묻히는 시간만큼은 내가 행복해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민호라든지 뭐 박창훈, 지창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 보면서 아, 저 잘생겼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힐링을 하고 아, 진짜 네. 가슴속 깊이 힐링이 되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네. 그런 걸 보는 거에 있어서 아무리 뭐 네. 억압하고 통제를 한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삶에 연관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소문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적다 보니까. 네. 그래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던 소문과 이 실제 한국이 제일 달랐던 건 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신 그건 있었어요. 한국 옷, 한국의 물건, 모든 건 최고였거든요. 북한에서. 그 소문이 네. 북한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알 것 같아요. 한국 물건 너무 좋지.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완벽했었고 네.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아 한국 잘 산다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디테일하게 아는 건 없었어요. 정보는. 정보 자체가 엄청 제한돼 있어서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딱 와서 보니까 와, 왜 남자분들은 북한에서 27, 30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못 살아요. 근데 한국은 아니 결혼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왜냐면 먹고 사는 거 그냥 혼자서도 얼마든지 인스턴트 음식 먹어도 되고 배달시켜도 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 먹고 사는 그 문제라는 게 네. 북한에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아, 일단 북한에서는 끼니를 네. 편안하게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네. 이제 식량 쌀 가격이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는 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수입이 그렇게 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주는 배급도 거의 뭐 없고 그리고 월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좀 어떻게 돈을 버는가는 이제 자기 수단인 거죠. 근데 그 수단에 있어서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쌀을 사려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죽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막막해요. 죽을 먹는다는 건 죽만 먹는다는 네, 거예요. 죽만 반찬은 먹어요. 없이. 네, 그렇죠. 정말 염장무 이런 거에다가 죽을 두 끼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로 굶어서 죽고. 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하루 5,000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사서 식량을 조금 사잖아요. 쌀이 7,000원인데. 네. 그러면 옥수수를 먹거든요. 쌀을 대부분 못 먹고 옥수수를 사서 먹는데 그 옥수수를 갈아서 뭐 다른 남새랑 넣어서 죽을 써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먹는 그 하루가 끼닌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네. 또 러시아 쪽이랑 이렇게 파병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북한 내부에서의 좀 민심은 어때요?
제가 그때는 북한에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와서 북한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딱 봤을 때 악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북한 정부가 사람들을 먹고 살게끔 조금만 풀어줘도 괜찮은데 그거를 더더욱 조이고 더더욱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지? 너무 배가 왜냐면 고프니까. 네,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 죽여 너네 차라리 아. 뭔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음. 갑자기 생뚱같이 아들이 그렇게 러시아 전쟁에 참여해서 징집이 돼버리고. 네, 뭐 그냥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분노와 화가 치밀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되게 진짜로 네, 여러 가지 민심이 굉장히 좀 지금은 네, 극심하겠네요. 지금 극심하죠. 오기 전에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극심해졌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게 사람을 좀 많이 죽여요. 그래요. 근데 그 죽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사람을 죽이냐, 뭐 누군가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 범죄자들 뭐 이러면 그래 뭐 좀 죽일 수 있겠다. 그런데 한국 매체를 봤다고 죽이면 이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도 젊은 어린 친구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거기서부터 깨져 나가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또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조금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감소했죠. 왜 혹시 그런 건지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북한에서 제가 2023년도까지 있으면서 코로나 기간에 19년도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거든요. 네. 20년도부터 탈북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더 강력하게 방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뢰밭을 좀 더 만들고 철 이런 담장, 담벼 같은 것도 더 많이 쌓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총살을 한다든지 옛날에 뭐 잡아서 어디 깜방에 가두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발각되면 무조건 죽여. 이거니까 혹시라도 뒷모습에 누가 섰했을 때 그냥 총 다다당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희생되고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인 거고 대부분 지금은 중국에서 3국을 걸쳐서 중국에서 계시던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처럼 직행은 거의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저도 같아요. 되게 처음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네. 오는 경우가 뭐 중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네.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뭔가 한국에 넘어오신 것도 약간 되게 태토적으로 빡. 여기 와서 중국을 걸쳐서 오시는 거 알았어요. 네, 저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말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을 좀 살고 계시는데 네. 요새 좀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좀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제가 최근에는 이제 내년 3월부터 대학교 다녀야 되거든요. 입학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또 대학교가 여기서 이제 공개해드릴 순 없지만 좀 좋은 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담감이 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저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공부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강규리 TV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 북한에서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꽤 재밌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고 또 가끔은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인권 관련해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활동도 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빡센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나름. 근데 앞으로도 그냥 쭉 그렇게 열심히 그냥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또 벌써부터 너무 열심히 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한국인 약간 화 너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이 너무 열심히 좀 사는데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그냥 노는 것 같고 왠지 한국 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한국도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이렇게 해외를 많이 대단해요. 가보면 한국 분들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를 계속 네. 느끼게 되거든요. 그쵸. 일 처리 속도라든지. 네. 어. 잠도 안 주무시고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저희 20년 떨어졌는데. 또 조금 사소하게 궁금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지내시면서 네. 음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한국에 혹시 음식 중에 최애 음식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라면이 될 수도 있고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저 불닭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드실 수는 있어요. 너무 매운 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건 그렇게 맵죠? 저는 아예 못 먹어요. 진짜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치킨 치킨. 그리고 비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치킨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치킨. 저도 치킨 좋아합니다. 네, 치킨 굉장히 좋아하고 김치라면. 김치라면. 가끔은 집에 김치라면 굉장히 많이 사놨거든요. 어, 뭐 먹지 하고 고민될 땐 그냥 김치라면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 한강에 가면 네. 그 편의점 라면이 있어요. 아, 기계로 끓여주는. 알아서 물 이렇게 나오고 몇 초 되면. 저 해봤는데 네. 그거 물 끊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부풀었었어요. 그냥 누르면 끝나는데 그거. 네, 그걸 네. 못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제대로 네.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추워서 안 되겠죠? 추울 때 먹으면 또 맛있죠. 그래요? 라면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또 한국의 이 문화 중에서 네. 가장 좀 혹시 마음에 들었던 혹시 문화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예상 못한 질문이긴 한데 문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화는 없나요? 아니요, 없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문화라고 했을 때 네. 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이 이런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칭도 되게 존칭어를 많이 써주고 북한에서는 호칭을 할 때 김부자만 엄청나게 이제 우대하는 호칭을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끔은 제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제가 그냥 누구를 존경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말투에 조금 그런 게 예전부터 써오던 게 살짝 있어서 그게 둘을 네. 제외하고는 다 그냥 네. 똑같다 이런 네, 느낌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살아서 살짝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급해요. 그러면 네. 이 북한의 이런 세습 이런 문화가 혹시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지 그냥 궁금해서 느낌으로 살아보셨으니까 이 체제가 사실 언제까지 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지. 원래 이건 되게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 오래 남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 분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누가 충성심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없을 만큼 되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너무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그게 결국에는 무서워서 살짝 지금은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충성심 세뇌가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저희들 MZ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어떻게 되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 한국 한류를 통해서 청년들의 그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막 나가요. 너 이렇게 해.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적인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했었어요. 비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네, 좀 위태로운 달라지고 게 있어서 있구나. 근데 속도가 또 빨라요. 그런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새해가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신사임당의 이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강규리 팀 한번 꼭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규리님 그리고 저는 진행자 박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